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은 실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은 역대 가장 늦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지만 제일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핵심 쟁점 사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로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호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촉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인수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회가 2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갑니다. 8대 의회 마무리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22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초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안 22건 등 총 40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29일과 30일 양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생경제지원금 111억 원을 포함한 5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에서 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백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 9개의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기관 운영 차질 여부, 공공기관 이전 현황, 그 밖에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부동산 특위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적 교육감과의 도정질의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및 자료 청구에 대한 협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전 시의원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2선거구로 출마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시민의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등의 사항들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거혁명으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마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스위스에 패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팀킴은 28일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2022년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스위스의 팀 티린초니에 6대7로 패했습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팀킴은 역대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컬링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장 김형수 의원이 지난 21일 6일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구리시는 별내선을 완성하고 6호선을 신규 연장하는 등 광역교통 확충망을 위한 특단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한강변 도시개발, 수택이동 대단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시의회 의장으로 뒷받침한 경험으로 누구보다 구리시 발전을 힘차게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리 시민을 위해 통합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리시장에 도전한다며 더 나은 구리시, 더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리시장 예비후보 김형수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현 구리시의회 의장님이시죠? 네, 한일하는 구리시의 의장 김형수입니다. 지금은 구리시장 예비후보 김형수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리시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구리시는 사실상 편가르기에 익숙해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도시죠. 그 전에 전임 시장들을 보면은요, 자기 편이 아니면은 즉 말해서 PR을 구분해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한직에 배치하는 우를 범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급 고위직에 있는 분은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구리 발전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보직을 못 주겠다 해가지고 한직에 배치를 해 놓는 겁니다. 이런 게 답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제가 시장 출마하는 슬로건도 상생의 정치, 구리 시민 대통합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구리시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요. 우선 한강변 개발이라든가 갈매 역세권 개발, 그리고 산호동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수택 이동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지금까지 해왔던 굵직굵직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임 시장이 얘기했던 구리는 물의 도시로서 수변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북에서 남으로는 왕툭천이 흐르고 동에서 서로는 한강이 흐르는 물의 도시입니다. 구리는요. 그래서 물을 이용한 관광 자원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 심중에 있고요. 네. 누가 되더라도 정책 사업은 그대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민 안전보험을 100% 실시할 거고요. 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8세까지, 만 8세가 될 때까지 약 9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예, 구리 시민 여러분, 지금은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구리 시민은 구리 시민의 행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빵은 그 다음의 문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100%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유아 수당, 즉 말해서 8세까지는 월 3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아이가 탄생하고 나서 수당 지급을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96개월을 하면은 2,8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서 구리시의 미래의 행복도시를 꼭 건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남양주시청 영석홀에서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남양주의 미래와 시민들의 통합을 고민하고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공약으로 읍면 동장 주민 추천제, 나아가 주민 직선제를 실시해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남양주와 강남 10분 시대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년간 검토하고 계획한 제2강변북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 예비후보를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이번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이원호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집 종업원이었던 청소년 시절을 시작으로 검정고시,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운동, 노동자, 사법고시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원호 후보님, 남양주시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호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이 있어야 또 세계가 바로 섭니다. 지역을 살리는 길은 자치분권과 사회적 경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그 일을 시민들과 함께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감히 제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남양주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엊그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는 크게 자치분권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우리 남양주를 사통팔달의 교통 천국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2강변북로를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있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나아가 주민 직선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시대의 위기라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우리 남양주를 보다 따뜻한 사회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서울과 강남을 잇는 남양주 강남 10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2강변북로를 오랫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이번에 제2강변북로를 제안드렸습니다. 네, 남양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예. 남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호입니다. 저는 검정고시, 동국대 사회학과, 그리고 학생운동, 사회운동, 무해사범,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어떤 이런 진정, 그리고 능력, 소통과 혁신하는 이 능력을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원호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노지훈이었습니다.